1537년 2월 4일 새벽, 창덕궁 깊은 곳, 침전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출산한 지 사흘째, 왕비 장경왕후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궁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마마의 열이 갑자기 올라싸웁니다. 어이를 불러라. 하지만 그날 오후, 왕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사관은 붓을 들었습니다. 왕비의 죽음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문장은 단 세 줄이었습니다. 산후에 위독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붕하였다. 사관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병명이 없습니다. 어의 이름이 없습니다. 왕비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없습니다. 보통 왕비가 죽으면 실록은 최소 30페이지를 씁니다. 어떤 증상이었고, 어떤 약을 썼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전부 남깁니다. 그런데 이번엔 세 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궁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문정왕후. 죽은 왕비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2달. 조선 역사상 이런 속도는 없었습니다. 아직 상중인데? 조정 안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서둘렀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이 멈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37년 2월 1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비 장경왕후,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반정 후 7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15소녀가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19년, 그녀는 왕비로 살았습니다. 1534년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인종이라 불리게 될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진통이 왔습니다. 이틀 밤낮을 버텼습니다. 2월 3일 새벽, 왕자이십니다. 궁녀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왕비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비의 열이 올랐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왕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월 4일, 침전 밖은 술렁였습니다. 마마께서. 궁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출산 사흘 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왕비의 병에 대한 논의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떤 증상이었는지, 어이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남아 있습니다. 국본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누가 말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밤 사관청, 한 사관이 붓을 들었습니다. 왕비의 죽음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의 죽음은 반드시 상세히 기록됩니다. 성종 때 한 왕비가 기침을 했습니다. 사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해시, 밤 9시. 기침을 하셨다. 가래에 피가 섞였다. 어의 전순이가 도라지 달인물을 올렸으나 상께서 쓰다며 거부하셨다. 기침 한 번에 이 정도입니다. 문정왕후가 감기 걸렸을 땐 36페이지를 썼습니다. 어떤 약, 어떤 어이, 어떤 신하가 문병했는지 전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관 앞에 놓인 종이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남길 수 없는 건가? 그는 붓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썼습니다. 산후에 위독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붕하였다. 세 줄. 그는 다음 줄을 쓰려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줄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병명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어이가 있었습니다. 증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산후조리 음식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왕비가 출산하면 내의원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검수하고 무엇을 올렸는지 전부 기록합니다. 성종 왕비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전복 5개, 잉어 반마리, 네이워너의 김자수 준비, 상궁 이씨검수, 왕비께서 새술 드심, 먹은 양까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장경왕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왕비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기록이 멈춰 있습니다. 왜일까요? 1537년 2월 10일, 왕비가 죽은 지 6일째 되던 날,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본을 위해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말은 묻혔습니다. 누군가 밀어붙였습니다. 2달 후 1537년 4월 궁궐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16, 파평윤씨 가문의 딸. 그 이름은 문정왕후. 그런데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장경왕후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같은 가문, 친척. 언니가 죽은 지 2달 만에 동생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법상 왕비가 죽으면 최소 1년은 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2달, 궁궐 안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아직 상복도 벗지 않았는데. 하지만 간택은 진행되었습니다. 왕실 기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본이 위태로움으로 부득이 서둘렀다. 회의실 안, 잠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본, 왕실의 후계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왕자가 있었습니다. 장경왕후가 낳은 3살짜리 인종. 왕자가 있는데 왜 서둘렀을까요? 그 답은 1년 후에 나타납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명종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이제 궁궐에는 2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 그리고 이 두 아이 사이에서 조선 최악의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조선에서 왕비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바뀌면 조정이 바뀝니다. 장경왕후가 살아있을 때 파평윤씨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왕비가 있고 왕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경왕후가 죽자 공백이 생겼습니다. 3살짜리 왕자만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문정왕후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정왕후는 장경왕후와 같은 파평윤씨였지만 계파가 달랐습니다. 장경왕후 윤여필 계열, 문정왕후 윤지임 계열. 같은 가문, 다른 파벌. 문정왕후가 왕비가 된 후 조정 인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경왕후 쪽 인물들 하나씩 밀려났습니다. 문정왕후 쪽 인물들 하나씩 조정을 채웠습니다. 빠르네. 조정 안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1544년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1살. 그런데 8개월 후 인종은 죽었습니다. 급성질환. 그게 전부였습니다. 또다시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인종이 죽자 명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12살. 문정왕후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수렴청정. 문정왕후는 2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그 시작은 1537년 2월 4일 장경왕후가 죽은 그날이었습니다. 1545년 어느 날 밤 궁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녀 23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중독이었습니다. 누가 음식에 독을 탔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553년 왕자의 유모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쓰러졌다. 그 말만 남았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음식은 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왕실 음식을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검수하고 무엇을 올렸는지 전부 남겼습니다. 그런데 장경왕후의 경우 산후조리 음식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 없습니다.
누가 검수했는지 없습니다. 왕비가 무엇을 먹었는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실 음식 기록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없습니다. 기록이 멈춰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사, 산후합병증, 의료 실수,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기록이 사라졌는가? 조선은 실수도 기록했습니다. 어이가 잘못 처방한 사례도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실패도 기록했습니다. 왕비가 치료를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이것뿐입니다. 장경왕 후가 죽은 후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문정왕 후였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1537년 2월 4일 새벽. 침전 안은 조용했습니다. 왕비 장경왕 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출산 사흘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관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줄을 썼습니다. 산후에 위독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붕하였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줄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새로운 왕비가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문정왕 후.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자연사였을까요? 의료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조선은 왕비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만 기록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장경왕 후가 죽은 후 권력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기록이 멈춘 순간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봅니다. 구독은 이 기록을 계속 열어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뵙겠습니다.